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비입니다. 이번 인문학 강연에서 정치학자 잘 못 만나셨죠? 보통 정치학자 하면 전쟁, 선거, 혁명, 개혁, 주로 싸우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러한 그 심각한 토론회에서나 등장하지 이런 인문학 강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학자가 오늘 강의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몇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나 주변에서 느끼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제가 이 지식이쁨 팀에서 강연을 해주겠냐고 요청을 받았을 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이 기쁨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본 결과 결론은 내가 가장 기쁜 게 그래도 상대방이 기쁠 수 있겠구나. 나한테 즐겁지 않은 건 사람들한테도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은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새로운 이해를 했을 때 남들이 읽은 텍스트나 남들이 읽은 다른 자료들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다른 이론이나 학설을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한 가지 기뻤을 때는요. 함께 나눌 때입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제가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걸 알게 됩니다. 제가 학자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 제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제 내용을 전달하다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쁨의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이해와 발견과 그리고 나누는 기쁨을 갖게 해줬던 그 주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란 무엇일까? 우리 이미지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정의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묻죠. 그 사람 이미지가 어땠어? 어떤 이미지야? 이 이미지라는 건 인상의 의미겠죠. 그 사람 인상이 어때? 딱딱해, 부드러워, 친절해? 뭐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컴퓨터로 파일을 주고받다 보면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있죠. 이 이미지 파일이란 거는 텍스트로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파일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미지 파일들을 처리하는 기술이 지금 컴퓨터 기술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미지란 뜻은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사실은 좀 더 철학적입니다. 원래 이미지란 말을 나타내는 그 이미지란 말의 라틴어 어원은 이마고입니다. 이마고. 이마고란 말은요. 원래 모방하는 행위, 모상하는 행위,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마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를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이 인간을 자신의 모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본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는 사진, 요즘 셀카 많이 찍지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이미지입니다. 당연히. 왜인가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했는지 보여주거나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각도 여제 이미지고요. 그리고 만화 같은 스케치들도 이미지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인들의 어떤 용의자들의 몽타주 이런 것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미지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요즘 이 디지털 폰, 우리가 말하는 휴대폰을 파는 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카메라 성능을 올리는 겁니다. 이미지를 쉽게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리고 이 이미지를 정치학자가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미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관한 이야기죠.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 뭔가? 이게 고생물학의 오랜 수수께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서 태어난 생물들, 나타난 생물들의 종류가 굉장히 적었는데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물의 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보호색을 지닌 녀석, 딱딱한 등껍질을 지닌 녀석,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는 녀석, 그 다음에 별 희한한 방식으로 다 먹이를 잡는 녀석, 그 다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망가는 녀석, 별 희한한 종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죠. 고생물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앤드류 파커라는 학자가 쓴 책을 보고서입니다. 이 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학설을 내놨는데요. 왜 이렇게 이 동물들이 다양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대답은 눈이라는 겁니다. 물속에 있던 생물들에게 물이 점점 더 맑아지면서 햇빛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생물들의 신경줄 중에 일부가 눈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눈이 발전하고 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느냐? 그 전까지는 물의 파동이라든가 화학적인 냄새라든가 어떤 화학적인 다른 물질을 감지해서 먹이를 잡고 어떤 다른 대상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눈이 생기면서부터 대상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찾아내고 공격하거나 잡아먹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대상들로서는 숨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겠죠. 보호색을 만든다거나 땅속으로 파고든다거나 몸을 크기를 불린다거나 희한한 촉수와 돌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전 이게 고생물학 이론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왜 시각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미지에 그렇게 집착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답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런 힘이 오늘날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그리스 시대 원형 극장입니다. 이 그리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지금의 터키 쪽에 가면 있는 에페스란 옛날 도시에 있는 남아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옛날 배우들이 올라와서 연기를 하고 주변에 시민들이 앉아서 그 연기를 관람했겠죠. 연기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겠죠. 그러나 동시에 남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연기자를 하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의가 필요하지 않고 내 눈에 보는 대로 다 뜯어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상대방을 크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누굽니까? 고대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 중에서 앞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시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 노출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가의 직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문을 펴보시면 정치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부 정치가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그리고 무슨 신발을 신고 심지어 내가 무슨 음식점에 가는 것까지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그건 당연합니다. 보여지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정치가는 그 점에서
연극 배우나 연기자와 비슷한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미지가 정치를 연구하는데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말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의 내용이 이제 우리 말 그만하고 저 나라와 전쟁을 하자거나 우리 말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농성 시위를 하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날 따라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모아 나가서 싸운다면 그건 전쟁이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일 수 있지만 범죄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는 과거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 말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항상 이런 말씀 듣죠? 한편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만큼 자주 이야기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각의 효과라는 게 그렇게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의 효과라는 게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의 효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왜? 시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딜 갔다, 그걸 말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글로 100번 쓰는 것보다요, 사진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 당시에 범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수십 번 말로 하는 것보다 몽타주를 그려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그만큼 이 이미지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그릇된 정보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이해와 판단하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와 판단한 바를 남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또 이미지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직접 그리진 않다 하더라도 말로라도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어떤 말로라도 아주 이 비주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